특히 인대 중에서도 우리가 발목 골절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복숭아뼈와 이 정강이뼈, 이 두 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경비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파열되면 이게 여기가 쑥 벌어지거든요. 이게 보통은 정상보다 2mm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발목 관절면의 90% 다 바뀐다고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목 골절 그러면 복숭아뼈 골절을 이야기합니다. 복숭아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발 모형을 보게 되면 여기 안쪽에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에 바깥쪽 복숭아뼈, 그 뒤에도 복숭아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후과라고 해서 뒤쪽 복숭아뼈, 보통 이 세 가지 복숭아뼈 중에 하나를 다치게 되면 발목 골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복숭아뼈 골절은 언제 생기냐 하면 보통 발목을 삐끗하면서 많이 생겨요. 발목 삐끗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인대가 늘어난다, 인대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삐끗하면서 그냥 발만 도는 게 아니라 몸까지 확 돌잖아요. 그러면 뼈까지 부러지는 거죠. 그때 이제 골절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데 떨어져서 뚝 이렇게 다칠 수도 있죠. 이거는 결국엔 축성 압박을 받게 되면 이게 보통 발목 중에서도 이 정강이뼈 쪽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골절이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 골절을 보통 우리가 발목 골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통 뭐 정강이뼈 골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발목 골절이라고 하면 아까는 회전 손상, 즉 삐끗하면서 몸이 꽈배기 좀 꼬여갖고 복숭아뼈들이 하나 부러지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발목 골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발목 골절이 한번 생기게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그 ring theory, 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원으로 봐요.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랑 안쪽 복숭아뼈, 이거를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해서 원으로 보는 거죠. 약간 이게 바깥쪽 복숭아뼈와 안쪽 복숭아뼈가 한쪽만 부러지게 되면 그리고 어긋난 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 원은 안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그 원이라고 봤을 적에 한쪽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원이 되게 안정적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긋난 게 심하지 않으면 기부스만 해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붙을 수가 있어요. 골절이 바깥쪽도 부러지고 안쪽도 부러졌다, 혹은 뒤쪽도 부러졌다, 그러면 원이 되게 불안정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얼핏 봤을 적에는 어긋난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건 기부스를 아무리 해도 이게 계속 그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붙습니다. 뼈가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기부스도 더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더 큰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어떤 그런 양쪽에 부러진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술하는 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쪽만 또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게 어긋난 게 뭐 3mm, 4mm 이상 완전 틈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도 결국 수술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대 파열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은 부러지고 그 한쪽은 인대 파열됐다. 이거는 인대가 찢어진 거기 때문에 괜찮냐? 뭐 인대 파열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하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인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절의 안정성에 관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흔들거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골절되고 반대쪽 인대 파열됐다. 이런 경우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대부분이다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한번 다칠 적에 거의 다 한쪽만 보통 많이 다치지 양쪽이 다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양쪽 다 다치려고 그러면 진짜 몸이 휙끄덕 돌아야 돼요. 휙끄덕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겨울철에 빙판기 이제 눈 오고 하잖아요. 그거 삐끗한다 싶으면 가능하면 몸이 삐끗할 적에 이렇게 그냥 똑바로 넘어지려고 해야지, 이게 미끄러진다고 하다가 확 돌아버리게 되면 이게 왕창 부러져 갖고 그럼 결국에는 수술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괜히 또 안 돌려고 하다가 손을 짚고 넘어지다 또 손목도 부러질 수는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제일 좋은 거는 뭐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넘어질 것 같으면 가능하면 몸이 좀 많이 돌지 않게끔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술한 경우가 이제 원이 깨진 경우예요. 엑스레이 보게 되면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별 모르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 CT라고 하는 검사를 해봤어요. 제 병원에서 보통 CT라고 하는 검사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엑스레이 검사의 단점은 2차원 평면 검사예요.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3차원적인 건데 그거를 2차원 평면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부러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졌고 많이 어긋나는 게 보이시죠? 많이 어긋나는 거 보기 때문에 이게 딱 봐도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부러진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만큼 벌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는 별로 안 벌어져 보이지만 꽤 많이 벌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가만히 또 뼈가 붙겠습니까? 잘 안 붙겠죠. 이게 다 채워지려면 이게 정상뼈로 채워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CT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복숭아뼈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부러졌어요. 뒤쪽 복숭아뼈. 소위 아까 전에 말한 후가라고 뒤쪽 복숭아뼈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복숭아뼈도 부러지고 뒤쪽도 부러졌어요. 그 마지막으로 인대 파일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인대라고 하는 게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을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절 간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안쪽 복숭아뼈와 이 방울뼈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인대 파일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 복숭아뼈 인대는 찢어졌고 뒤쪽은 부러졌고 바깥쪽도 부러졌고 이거는 완전히 뭐 두 개가 아니라 완전 세 가지가 다 나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걸 삼과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거는 이제 안쪽 복숭아뼈는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삼과 유사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 그냥 두게 되면 예후가 상당히 나쁩니다.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관절염 와갖고 더 큰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뼈를 똑바로 맞추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절이냐 혹은 인대 손상이 동반됐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골절은 사실은 제일 쉬워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뼈 부러지는 거 붙이는 게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게 관절에 인대가 같이 파열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 인대가 어느 정도 아물었는지 알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걸 보려면 무슨 MRI 찍든지 초음파 찍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뭐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골절 때문에 수술했을 경우에는 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대가 얼마나 아물었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 어떤 그런 진찰 소견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순 골절보다는 인대 파열이 됐을 적에는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인대 중에서도 우리 발목 골절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복숭아뼈와 이 정강이뼈 이 두 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전하경비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파열되면 이게 여기가 쑥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수술했던 환자들이 벌어졌죠.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그게 아물게끔 하는데 그게 아무는데 되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보통은 정상보다 2mm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발목 관절면의 90% 다 바뀐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바로 관절염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한 통증이 온다든지. 그게 어떻게든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를 천천히 가야 돼요. 디디는 걸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신경이 약해지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인대 파열 소위 특히 이 전하경비인대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절뚝거린다든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감을 많이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발로병원 이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